그녀의 손이 제 허벅지에 살짝 닿았습니다. 주방 조명 아래 42세 아내 친구와 61세 저. 19살 차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이가 의미 없었습니다. 사연을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석진입니다. 올해 61입니다. 중견 건설사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현장 소장이에요. 아파트 짓는 일을 평생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년이 코앞입니다. 1년 반 남았어요. 그 전에 부장으로 승진하려고 했는데 탈락했습니다. 회사에서 전화가 왔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인사팀장이 미안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이번 승진 대상자 명단에 제 이름이 없다고요. 후배가 올라갔습니다. 저보다 5살 어린 놈이요. 그날 저녁 허리를 다쳤습니다. 현장에서 자재 옮기다가 삐끗했어요. 60 넘으니 몸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병원 가니 디스크 진단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술까지는 아니지만 무리하면 안 된다고요. 현장 일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요. 웃겼습니다. 정년 1년 반 남았는데 그만두라니. 집에 왔습니다. 아내 박미정은 거실에서 노트북 보고 있었어요. 58세 프리랜서 강사입니다. 요즘 강의가 많다며 집에 거의 없어요. 제가 들어서자 고개도 안 들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승진 탈락했다고 허리도 다쳤다고. 아내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도 60 넘어서 뭐 더 바라냐고요. 이제 정년이면 됐으니 조용히 지내라고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30년 함께 산 아내한테서 위로는커녕 이런 말을 들을 줄 몰랐어요. 나 약속 있다며 아내는 나갔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알아서 먹으라고요.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만 봤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머리는 멍하고 가슴은 공허했어요. 이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61. 정년 앞두고 승진 탈락하고 아내한테 외면당하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캐리어 하나 끌고요. 키는 165 정도, 단정한 옷차림, 화장은 옅게 했지만 얼굴이 예뻤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박미정 선배 댁 맞냐고요. 자기는 김설아라고 선배 대학 동기라고요. 그제야 생각났어요. 아내가 며칠 전에 말했었죠. 대학 동기 하나가 이혼하고 잠시 머물 곳이 없어서 며칠만 재워주겠다고요. 저는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분이시죠? 저는 김설아라고 합니다. 42세예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들어오세요. 아내는 지금 외출 중이에요. 설아 씨가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집이 넓고 좋네요. 며칠만 신세 지겠다고요. 이혼하고 집 구하는 중인데 당분간 갈 데가 없었다고요. 괜찮습니다. 편히 계세요. 설아 씨는 작은 방에 짐을 풀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설아 씨가 나왔습니다. 어머, 얼굴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 허리를 좀 다쳤어요. 괜찮습니다. 설아 씨가 가까이 왔어요.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요. 파스라도 붙이세요. 제가 약국 다녀올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설아 씨가 저를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이상했어요. 아내는 허리 아프다는 말에 무덤덤했는데 처음 본 이 여자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아내는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얼굴도 붉었고요. 어디 갔다 와? 제가 물었습니다. 강의 끝나고 동료들이랑 저녁 먹었다고요. 피곤하다며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아 씨가 작은 방에서 나왔어요. 아직 안 주무세요? 저녁은 드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제가 라면 끓여 드릴까요? 냉장고 보니까 재료가 있던데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신세 지는데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요. 설아 씨가 주방으로 갔습니다. 라면 끓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 끓는 소리, 면 넣는 소리. 10분쯤 지나 설아 씨가 라면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계란도 넣었어요. 고맙습니다. 라면을 먹는데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내는 제가 저녁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관심도 없었는데 이 여자는 라면을 끓여줬어요. 설아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힘든 일 있으세요? 얼굴이 너무 피곤해 보여요. 저는 말했어요. 승진 탈락했다고, 허리도 다쳤다고, 정년도 얼마 안 남았다고요. 설아 씨가 제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힘드시겠어요. 평생 일하셨는데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습니다. 아내한테서 듣지 못한 위로를 이 여자한테서 듣고 있었어요. 설아 씨가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설아 씨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저한테도 한 잔 주고요. 아내는 늦잠 자고 일어나면 바로 나갔어요. 강의 있다면서요. 저는 허리 때문에 일주일 병가를 냈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설아 씨도 집에 있었습니다. 구직 활동 중이라며 노트북으로 이력서를 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점심때였습니다. 설아 씨가 물었어요. 점심 드셨냐고요? 아직이요. 제가 해드릴게요. 냉장고에 재료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먹을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신세 지는데요. 설아 씨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냄새가 났어요. 밥 짓는 소리도 들렸고요. 30분쯤 지나 설아 씨가 불렀습니다. 식사하세요.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나물. 언제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간단한 거예요. 드세요. 밥을 먹는데 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내는 몇 년째 집밥을 안 해줬어요. 바쁘다며요. 저는 냉동식품이나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제대로 된 밥상을 차려줬어요. 맛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설아 씨가 웃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제가 요리를 좋아해요. 근데 혼자 살 땐 해먹을 맛이 안 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어요. 그럼 제가 있는 동안 제가 해드릴게요. 그날부터 설아 씨는 매일 식사를 챙겨줬습니다. 아침 커피, 점심 밥상, 저녁 반찬까지요. 아내는 여전히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 풍기며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설아 씨와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아내는 또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설아 씨가 물었어요. 선배님, 요즘 바쁘신가 봐요. 네, 강의가 많대요. 근데 밤 11시까지 강의는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수상하다는 걸요. 매일 늦게 들어오고 술 냄새 나고 핸드폰 몰래 보며 웃고요. 설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시죠? 저도 그래서 이혼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워서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아 씨도 그런 일을 겪었구나. 설아 씨, 괜찮으세요? 이제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근데 석진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증거도 없고요. 증거는 찾으면 돼요. 핸드폰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아내가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을까요? 다음 날 기회가 왔습니다.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요. 저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발신자 강 팀장. 내용 오늘 몇 시에 봐? 보고 싶어. 심장이 멎었습니다. 강 팀장. 하트까지 붙어 있었어요. 더 봤습니다. 카톡 내역이 있었어요. 어제 너무 좋았어. 다음엔 호텔 가자. 응, 좋아. 근데 남편이 요즘 집에 있어서 조심해야 해. 빨리 이혼해. 나랑 살자. 조금만 기다려. 재산 정리하고 할게.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게다가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급히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머리 말리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저는 거실을 나와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설아 씨가 노트북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석진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설아 씨, 맞았어요. 아내가 바람 피워요. 설아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울어도 돼요. 참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설아 씨 품에서 울었습니다. 61 나이에 처음으로요. 그 이후 저는 설아 씨한테 의지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밤마다 나갔어요. 강 팀장 만나러요. 저는 설아 씨와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설아 씨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갔어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석진 씨는 허리 아프시잖아요. 설아 씨가 선반 위 컵을 꺼내려고 까치발을 했어요.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에서 손을 뻗어 컵을 꺼내줬습니다. 그 순간 설아 씨 몸이 제 몸에 닿았어요. 등이 제 가슴에 밀착됐습니다. 설아 씨가 숨을 멈췄어요. 저도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어요. 설아 씨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가까웠어요. 너무 가까웠습니다. 석진 씨, 설아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61세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설아 씨가 말했어요.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알아요. 근데 자꾸 석진 씨한테 끌려요. 저도요.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설아 씨 얼굴을 감쌌어요. 키스해도 될까요? 설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어요. 10년 만에 느껴보는 여자의 입술이었습니다. 아내와는 언제 키스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설아 씨도 저를 안았습니다. 키스는 점점 깊어졌어요. 혀가 얽혔습니다. 손이 설아 씨 허리로 갔어요. 가늘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석진 씨, 방으로 가요. 네.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설아 씨가 저를 침대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섰어요. 블라우스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블라우스가 벗겨졌어요. 브래지어가 보였습니다. 검은색이었어요.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42세지만 탄력이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설아 씨 예뻐요. 석진 씨도 벗어요. 제 셔츠를 벗었습니다. 설아 씨가 제 위로 올라왔어요. 가슴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키스했습니다. 목, 쇄골, 가슴. 손이 설아 씨 등으로 갔어요. 브래지어 후크를 풀었습니다. 가슴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손으로 감쌌습니다. 부드러웠어요. 탄력 있고요. 석진 씨, 좋아요? 네, 정말 좋아요. 저도요. 손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치마 안으로 들어갔어요. 허벅지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곳이 촉촉했어요. 설아 씨, 여기 벌써 젖었네요. 석진 씨 때문이에요. 저도 이렇게 됐어요. 그곳이 단단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설아 씨가 제 바지를 내렸습니다. 속옷도 내렸어요. 그곳이 드러났습니다. 석진 씨, 여기 정말 크네요. 61세지만 관리했거든요. 설아 씨가 손으로 감쌌어요. 뜨겁고 단단했습니다. 석진 씨, 하고 싶어요. 저도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61세와 42세. 19살 차이.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나이가 의미 없었어요. 설아 씨 몸은 따뜻했고 부드러웠고 조였습니다. 천천히 움직였어요. 석진 씨, 좋아요. 저도요. 설아 씨.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누워 있었습니다. 땀이 식고 숨이 고르고요. 석진 씨, 후회 안 해요? 아니요. 전혀요. 저도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키스했습니다. 그 이후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매일 밤 만났습니다. 아내가 나간 사이에요. 작은 방에서 우리는 서로를 느꼈어요. 61세 저와 42세 설아 씨. 나이 차이는 19살이었지만 우리는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아내가 또 나갔습니다. 강 팀장 만나러요. 설아 씨와 저는 작은 방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위에서 해도 될까요? 설아 씨가 물었어요. 네, 좋아요. 설아 씨가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석진 씨, 이렇게 하니까 더 깊어요. 저도 좋아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설아 씨 가슴이 흔들렸어요. 손으로 감쌌습니다. 설아 씨, 정말 예뻐요. 석진 씨도요. 멋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내였습니다. 일찍 들어왔어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설아 씨도 놀라 저를 봤어요. 당신 어디 있어?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옷을 입고 나갔어요. 화장실에 있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서 있었어요. 오늘 일찍 들어왔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응, 약속이 취소됐어. 설아는 방에 있을 거예요. 아내가 수상하다는 듯 저를 봤습니다. 당신 얼굴 왜 그래? 붉어. 화장실에서 세수했어요. 그래. 아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들킬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샤워하러 들어갔어요. 핸드폰을 또 거실에 뒀습니다. 저는 봤어요.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발신자 강 팀장.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강 팀장. 심장이 뛰었습니다.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아내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전화벨이 계속 울렸어요. 강 팀장. 강 팀장. 강 팀장. 저는 그 이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아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내와는요? 전화벨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자가 왔어요. 미정아, 전화 안 받아? 오늘 꼭 봐야 해. 강 팀장이었습니다. 중요한 얘기 있어. 중요한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나왔어요. 핸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나 나갔다 올게. 급한 일 생겼어. 뭔데요? 강의 관련이야. 바빠. 아내가 급히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창문으로 아내를 봤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아내. 그리고 주차장에 서 있는 남자.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아내가 남자를 안았습니다. 키스했어요. 제 눈앞에서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내가 남자와 키스하는 걸 제 눈으로 봤어요.
주차장에서 대낮에 아무렇지도 않게요. 남자는 아내를 차에 태웠습니다. 조수석에 앉히고 자기는 운전석에 탔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차 번호판을 봤어요. 외웠습니다. 창문에서 물러났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키스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그때 작은 방 문이 열렸습니다. 설아 씨였어요. 저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석진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설아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내가 남자랑 키스했어요. 방금 주차장에서. 설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봤어요? 네. 제 눈으로 직접요. 설아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울어도 돼요. 그날 저는 설아 씨 품에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매일 밤 나갔어요. 이제 핑계도 대충이었습니다. 친구 만난다, 강의 있다, 회의 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지켜봤습니다. 아내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카드 사용 내역을 봤습니다. 모텔, 레스토랑, 술집. 제가 모르는 곳들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아내가 출근한다며 나갔어요.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아내는 회사로 가지 않았어요. 강남 쪽 카페로 갔습니다. 저는 카페 밖에서 지켜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아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왔어요. 주차장에서 봤던 그 남자. 40대 초반쯤 돼 보였어요. 잘생겼습니다. 옷도 잘 입었고요. 아내가 남자를 보며 웃었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테이블 위에서요. 남자가 뭐라 말하자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저와 있을 때는 한 번도 저렇게 웃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저는 카페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설아 씨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석진 씨, 어디 갔다 왔어요? 잠깐 나갔다 왔어요.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설아 씨한테 다 말했어요. 아내를 따라갔던 것, 카페에서 남자 만난 것, 행복해하던 모습. 설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시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게 뭔가 싶어요. 선배님, 요즘 표정이 너무 어두워요. 제가 봐도 안쓰러워요. 설아 씨도 이혼하셨잖아요. 어떻게 견뎠어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한테는 설아 씨가 있네요. 설아 씨가 웃었습니다. 네, 제가 있어요. 그날 이후 설아 씨와 저는 더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없는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하고 TV를 봤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설아 씨가 물었어요. 석진 씨, 젊었을 때 꿈이 뭐였어요? 건축가요.
건물 설계하는 거 좋아했어요. 근데 현실은 현장 일이었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제 60이 넘었는데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설아 씨는요? 저는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다니다가 결혼했죠. 지금도 그림 그려요? 가끔요. 취미로요. 보여줄 수 있어요? 설아 씨가 방으로 가더니 스케치북을 가져왔습니다. 펼쳤어요. 풍경화였어요. 바다, 산, 도시. 정말 잘 그리시네요. 감사해요. 그림을 보다가 제 손이 설아 씨 손과 닿았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설아 씨도 느낀 듯 했어요.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진 씨. 네. 저 석진 씨한테 끌려요. 저도요. 하지만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설아 씨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저도요. 3장 서울 외곽 차 안에서. 며칠 후였습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 외곽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요. 허리가 아팠지만 가야 했습니다. 현장에 갔어요.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삐끗했습니다. 너무 무리했나 봐요. 주저앉았어요. 현장 직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괜찮냐고요? 괜찮다고 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병원 가셔야겠는데요. 누구 부를까요? 저는 설아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설아 씨, 미안한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허리를 다쳐서 못 움직이겠어요. 어디세요? 제가 갈게요. 1시간쯤 지나 설아 씨가 왔습니다. 택시 타고 왔다고 했어요. 석진 씨, 괜찮으세요? 허리가 너무 아파요. 병원 가요. 설아 씨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저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어요. 조심히 앉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설아 씨가 제 허리에 손을 댔습니다. 여기 아파요? 네. 허리 쿠션 있으면 좋을 텐데. 잠깐만요. 설아 씨가 자기 가방에서 작은 쿠션을 꺼냈어요. 이거 제 거예요. 써도 돼요. 제 허리 뒤에 쿠션을 대줬습니다. 조심스럽게 위치를 잡아줬어요.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나아요? 네, 좋아요. 설아 씨가 저를 안았어요. 몸이 밀착됐습니다. 설아 씨 체온이 느껴졌어요. 부드러운 몸, 따뜻한 가슴. 심장이 뛰었습니다. 설아 씨도 느낀 듯 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가까웠어요. 석진 씨.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당신한테 끌려요. 저도요. 손이 설아 씨 허리로 갔습니다. 가늘었어요. 설아 씨 손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심장 뛰는 게 느껴져요. 저도 설아 씨 심장 소리 들려요. 택시 기사가 기침했습니다. 우리는 떨어졌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디스크가 더 심해졌다고 했어요.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요. 저는 멍했습니다. 수술이라니. 설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병원을 나왔어요. 설아 씨가 택시를 불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만 봤어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61. 정년 앞두고 승진 탈락하고 허리 수술해야 하고 아내는 바람 피우고 난 왜 이렇게 초라하지? 설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울어도 돼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설아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선배님, 당신은 한 번도 초라했던 적 없어요. 그 말에 더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내한테서 듣지 못한 말이었어요. 설아 씨가 제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석진 씨, 제가 옆에 있을게요. 혼자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택시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설아 씨가 저를 부축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혔습니다. 쉬세요.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설아 씨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30분쯤 지나 설아 씨가 불렀습니다. 석진 씨, 식사하세요.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요. 석진 씨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이것도 못하면 어떡해요. 밥을 먹는데 눈물이 또 났어요. 설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밤마다 나갔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내를 따라가기로요. 설아 씨한테 말했어요. 오늘 아내 따라갈 거예요. 확실히 보고 싶어요. 제가 같이 갈게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석진 씨 혼자 두면 안 돼요. 그날 밤 9시 아내가 나갔습니다. 저와 설아 씨는 택시를 타고 뒤따라 갔어요. 아내 차를 따라갔습니다. 강남 쪽으로 갔어요. 한 레스토랑 앞에 섰습니다. 아내가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강 팀장. 남자가 아내를 안았어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두 사람이 나왔어요. 남자 차에 함께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우리 택시도 따라갔습니다. 차는 모텔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내와 남자가 차에서 내렸어요. 모텔 입구에서 남자가 아내를 끌어당겨 키스했습니다. 길게요? 깊게요? 그리고 함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다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설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석진 씨.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모텔 앞에 멍하니 섰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설아 씨가 뛰어내려 저를 안았습니다. 울어요. 참지 마세요. 저는 설아 씨 품에서 울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모텔 앞에서 61세 남자가 울었어요. 설아 씨도 울었습니다. 저랑 같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아직 안 왔어요.
저와 설아 씨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설아 씨가 물 한 잔을 건넸어요. 마셔요. 마셨습니다. 석진 씨,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머리가 하얘요. 설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석진 씨, 저 있잖아요. 네. 제가 석진 씨 옆에 있을게요. 고맙습니다. 설아 씨가 저를 안았어요. 저도 설아 씨를 안았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입술이 거의 닿을 듯 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설아 씨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숨이 가빠졌어요. 입술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cm, 0.5cm. 그때 설아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 돼요. 왜요? 석진 씨가 상처받아서 저를 찾는 건 원하지 않아요. 설아 씨. 저도 석진 씨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석진 씨가 아내 때문에 힘들어서 저한테 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까 모텔 앞에서 본 것 때문에 저한테 기대는 거예요. 그건 진짜 감정이 아니에요. 설아 씨, 저는 진심이에요. 저도 알아요. 근데 확실해지고 싶어요. 석진 씨 마음이 정리된 후에 저한테 와줬으면 좋겠어요. 설아 씨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저 방으로 갈게요. 설아 씨. 잘 자요, 석진 씨. 설아 씨가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머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왜 안 자? 잠이 안 와서요. 그래. 아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만 봤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모텔 앞에서 찍은 사진들. 아내와 강 팀장이 키스하는 모습,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 카톡 캡처본도 있었어요. 아내 핸드폰에서 찍어둔 거였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 강 팀장이 말했습니다. 다음엔 호텔 가자. 아내는 대답했습니다. 응, 좋아. 근데 남편이 요즘 집에 있어서 조심해야 해. 강 팀장은 말했습니다. 빨리 이혼해. 나랑 살자. 조금만 기다려. 재산 정리하고 할게. 카드 사용 내역도 뽑았습니다. 모텔, 레스토랑, 술집. 제가 모르는 곳들이었어요. 날짜와 시간, 금액까지 다 나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했어요. 설아 씨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석진 씨, 정말 할 거예요? 네. 이제 끝내야 해요. 그날 오후 아내가 퇴근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는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저는 테이블 위에 증거들을 펼쳐놓았습니다. 사진, 카톡 캡처본, 카드 내역. 아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뭐야?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아요. 아내가 사진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디서 이걸? 당신 뒤따라갔어요.
모텔 들어가는 거 다 봤어요.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미안하단 말은 없어요? 미안? 왜 내가 미안해야 해? 바람 피웠잖아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집에 살 맛이 없으니 내가 외도를 한 거지. 당신 때문이야.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쟤 때문이라고요? 그래. 30년 동안 당신이랑 살면서 행복했던 적이 없어. 돈도 못 벌고 승진도 못하고 집에서는 맨날 소파에 누워있고. 그런 당신 보면서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저는 30년 동안 가족 위해서 일했어요. 일? 그게 일이야? 현장에서 막노동하는 게 일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임원 됐는데 당신은 아직도 소장이잖아.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어요. 30년 동안 묵혀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좋아요. 제가 무능했어요. 돈도 못 벌고 승진도 못했어요. 근데 그게 바람 피울 이유가 돼요? 당신이 남편 구실을 못했으니까 내가 다른 남자를 찾은 거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혼합시다. 뭐? 이혼해요. 저도 더는 못 살겠어요. 아내가 비웃었어요. 이혼? 좋아. 근데 재산은 반반이야. 집도, 예금도, 퇴직금도 다 반반으로 나눠. 당신이 유책 배우자예요. 위자료 내야 해요. 뭐? 위자료? 변호사 만났어요. 증거도 충분하대요. 아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설아 씨를 봤어요. 설아 씨는 작은 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소리쳤어요. 그래서 얘랑 눈 맞은 거지. 여기서 지내더니. 둘이 뭐 했어? 설아 씨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아내 앞에 섰어요. 설아는 아무 잘못 없어요. 잘못한 건 당신 하나예요. 웃기고 있네. 내 친구 데려다 놓고 뭐 했는지 뻔하잖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설아는 그냥 저를 위로해 줬을 뿐이에요. 당신이 안 해준 걸요. 아내가 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근데 재산은 하나도 안 줄 거야. 법정에서 보자. 아내가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설아 씨가 다가와 저를 안아줬어요. 잘하셨어요, 석진 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됐어요.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아내의 유책이었어요. 판결이 났습니다. 이혼 인정. 재산 분할은 7대 3. 제가 7을 가져갔어요. 위자료도 받았습니다. 5천만 원. 법정을 나왔어요. 설아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설아 씨가 웃었어요. 축하해요, 석진 씨. 저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설아 씨, 공원 갈까요? 좋아요. 우리는 공원으로 갔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설아 씨가 말했습니다. 석진 씨, 이제 선배님 아니라 그냥 석진 씨라고 부를게요. 왜요? 이제 우리 친구도 아니고 선후배도 아니니까요. 그럼 뭔데요? 설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연인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네. 석진 씨, 저랑 사귀어 줄래요? 저는 61세예요. 설아 씨는 42예요. 19살 차이인데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석진 씨가 좋아요. 저도 설아 씨 좋아해요. 그럼 됐네요. 설아 씨가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새 집을 구했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어요. 회사 근처였고요. 설아 씨도 함께 이사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짐을 다 풀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설아 씨가 파스타를 만들었어요.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처음 만드는 건데 앞으로 자주 해줘요. 그럼 석진 씨가 설거지해요. 알겠어요. 식사 후 설아 씨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도왔어요. 좁은 부엌이었습니다. 설아 씨가 접시를 씻고 저는 행주로 닦았어요. 그런데 설아 씨가 뒤로 돌아서는 순간 제 몸과 부딪혔습니다. 가슴이 제 가슴에 닿았어요. 설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가까웠어요. 미안해요. 좁아서요. 괜찮아요. 설아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석진 씨, 이젠 괜찮아요. 뭐가요? 우리 이제 서로한테 다가가도 돼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설아 씨 손이 제 가슴에 닿았어요. 심장 소리 들려요. 저도 설아 씨 심장 뛰는 거 느껴져요. 손이 설아 씨 허리로 갔습니다. 가늘었어요. 부드러웠고요. 설아 씨. 네. 키스해도 될까요? 설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달콤했어요. 혀가 얽혔습니다. 설아 씨가 제 목을 감쌌어요. 키스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손이 설아 씨 등으로 갔어요. 위로 아래로 쓰다듬었습니다. 설아 씨 손도 제 등을 훑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석진 씨, 방으로 가요. 네. 침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조명을 낮췄습니다. 설아 씨가 제 앞에 섰어요. 블라우스 단추를 천천히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블라우스가 벗겨졌어요. 흰색 브래지어가 보였습니다. 설아 씨가 브래지어 후크를 풀었어요. 가슴이 드러났습니다. 42세지만 아름다웠어요. 탄력 있고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석진 씨도 벗어요. 저도 셔츠를 벗었습니다. 설아 씨가 제 가슴에 손을 댔어요. 근육 있으세요? 운동하세요? 현장 일하다 보니 몸을 쓰거든요. 멋있어요. 설아 씨가 제 가슴에 입을 맞췄습니다. 따뜻했어요. 입술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배, 그리고 더 아래로.
설아 씨 손이 제 바지 단추를 풀었어요. 지퍼를 내렸습니다. 바지가 벗겨졌어요. 속옷도. 그곳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단단했어요. 설아 씨가 손으로 감쌌습니다. 뜨겁고 단단해요. 설아 씨 때문이에요. 저도 준비됐어요. 설아 씨가 치마를 벗었습니다. 팬티도. 완전히 벗은 몸이 드러났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침대에 함께 누웠어요. 설아 씨를 안았습니다. 피부가 닿았어요.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고요. 키스했습니다. 목, 쇄골, 가슴. 손이 설아 씨 몸을 훑었어요. 가슴을 감쌌습니다. 부드럽게 주무르고 꼭지를 만졌어요. 설아 씨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손이 아래로 내려갔어요. 허벅지, 그리고 그곳. 촉촉했습니다. 손가락이 들어갔어요. 설아 씨 몸이 떨렸습니다. 석진 씨, 좋아요. 저도요. 손가락이 안에서 움직였어요. 천천히, 깊게. 설아 씨가 제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석진 씨, 이제 하고 싶어요. 저도요. 설아 씨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리 사이에 자리 잡았어요. 그곳에 댔습니다. 천천히 들어갔어요. 조였습니다. 따뜻했고 부드러웠어요.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설아 씨가 신음했어요. 석진 씨, 꽉 차요. 설아 씨도 정말 조여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아 씨 몸이 리듬에 맞춰 움직였어요.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땀이 났어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설아 씨 손톱이 제 등을 긁었어요. 석진 씨, 더 빨리요. 알았어요.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렸어요. 설아 씨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손으로 감쌌어요. 설아 씨, 정말 좋아요. 저도요, 석진 씨.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우리는 함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몸이 떨렸어요. 설아 씨도 저도. 그리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땀이 식고 숨이 고르고. 설아 씨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석진 씨, 행복해요.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키스했습니다. 오래. 1시간쯤 지났을까요? 우리는 침대에 누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설아 씨가 말했어요. 석진 씨, 한 번 더 해도 돼요? 체력 괜찮으세요? 61세지만 괜찮아요. 웃었습니다. 이번엔 설아 씨가 위로 올라왔어요. 제 위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내려왔어요. 그곳이 다시 들어갔습니다. 설아 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위아래로 천천히. 제 손이 설아 씨 허리를 잡았습니다. 설아 씨 가슴이 눈앞에서 흔들렸어요. 손으로 감쌌습니다. 주무르고 꼭지를 만졌어요. 설아 씨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석진 씨, 이 자세 더 깊어요. 저도 좋아요. 손이 설아 씨 엉덩이로 갔어요. 잡고 리듬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설아 씨 신음소리가 커졌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다시 함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설아 씨가 제 위에 쓰러졌어요. 숨이 가팠습니다. 석진 씨,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설아 씨를 안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왔어요. 설아 씨가 제 품에 안겨 자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설아 씨를 바라봤습니다. 42세. 저보다 19살 어린 여자. 하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설아 씨가 눈을 떴습니다. 잘 잤어요? 네. 석진 씨 품에서 자니까 편했어요. 저도요.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봤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황혼인 줄 알았는데 아직 새벽도 있네요. 설아 씨가 웃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린 이제 시작이에요.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근데 함께니까 괜찮을 거예요. 네, 함께니까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61세 저와 42세 설아 씨. 나이 차이 19살. 사람들은 수군거릴 거예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설아 씨도 행복해 보였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함께요. 석진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61세와 42세 황혼이 아닌 새벽을 맞이한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